6급에서 이제 5급이 되는 순간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게 좀 있을까요? 월급? 5급이 되려면, 빨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검TV의 현입니다. 오이 깜짝이야. 오늘은 정말 보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어요.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동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장신나 동장입니다. 신나요? 네, 신나게 살자. 신나. 그 예명 같은 거 그렇죠, 지으신 그렇죠. 거죠? 맞아요. 사실 이제 원래 촬영할 때 저는 항상 좀 떨긴 하지만 오늘 특별히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동장님실에 보통 들어올 때는 결제를 받으러 오거나 회의를 하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긴장이 된 상태로 들어오는데 네. 오늘도 약간 이제 딱 들어와서 좀 혼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드립이나 이런 거 좀 쳐도 좀 봐주세요. 특별히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적정하게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공직 생활을 몇 년을 해야지 5급으로 갈 수 있죠? 고시를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행정고시. 네. 바로 5급이 되는데 네. 저처럼 9급으로 들어온 사람은 보통 25년에서 30년? 그러면 지금 네. 신나 동장님께서는 몇 년? 30년 됐습니다. 올해로 딱 30년이세요? 네. 30년 정도 일을 한 9급 공무원은 5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5급 됐다고 하면 좀 그래도 좀 높다. 이제 고위 공무원이다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때요? 5급 달기가 이제 동장님 생각할 때 좀 쉬울까요? 5급이 사실 저희 기초 지자체에서는 높은 건데 사실 뭐 중앙에 가면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시의 기초 시에서는 5급이면 거의 꽃이죠. 공무원의 꽃이 사무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무관 했으면 동장이 됐으면 거의 공무원으로서 이룰 건 이뤘다. 근데 갈 때가 다가온다. 대단히. 4급까지도 좀 바라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4급이 아마 다른 데도 다 그럴 텐데 보통 1% 이하예요. 공무원이 1000명이면 10명. 진짜 네, 극소수만 사실 4급이 되고. 네, 근데 나만 해도 같이 공무원 들어온 사람이 20명인데 그 사람 중에서 이미 1%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들어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직장 정도 하려면 좀 운이 받쳐줘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관운도 좀 따라야 되겠죠. 4급이 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내가 5급 다른 지 얼마 안 됐는데 4급들이 다 나가버려. 그럼 내가 이제 4급이 될 수 있는 거야. 운도 좀 따라주고. 운이 따라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5급 사무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제 저희가 9급, 8급, 7급, 6급 했을 때는 사실 뭐 관리직이라고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6급에서 이제 5급이 되는 순간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게 좀 있을까요? 월급? 급여. 6급에서 5급이 딱 되는 순간 되는 순간 급여 한 7, 80? 100만 원? 바로 이제 7, 80만 원에서 100만 월급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올랐어요. 좀 많네요. 그러면 어렵죠? 부러워요. 그러면 또 급여적인 부분 외에 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달라지는 거는 결제를 받다가 하는 사람이 된다? 결자권자가 된다. 결제권자가 된다. 이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때요?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제가 이제 결제를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해주시면 되지 왜 또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저희도. 근데 막상 또 위에 올라가서 이제 결제권자가 되면 좀 다를까요? 이렇게 밑에서 결제가 올라오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게 결제권자가 돼서 다른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내가 6급일 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장이 돼서도 그렇게 아마 업무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5급이나 결제권자여서가 아니라 이제 성향인 거지. 성향. 그러면 이제 결제권자가 돼서 이제 결제가 올라오는 거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밑에 친구들이 알았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은 게 혹시 있을까요? 숫자 같은 건 앞뒤가 맞았으면 좋겠어. 숫자의 앞뒤? 그러니까 1 다음에 2가 온다던가 이런. 앞에서 뭐 이렇게 앞에서 내역에는 얼마에서 뭐 1958이었는데 뒤에 가서 총계는 2000으로 나왔다든지 그런 거 좀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 정도죠. 뭐 다른 거는 뭐 배우면 되는 거니까 잘 모르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5급이 되려면 빨리 되려면 30년보다 좀 빨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이거를 있어요. 필살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정답을 얘기하자면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을 갖게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눈에 띄어서 남들보다는 조금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기초에서 뭐 빨리 해야 1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그 펭수 계장님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저희 펭수 계장님 편? 아니, 못 봤어요. 6급 계장님도 나오셨었거든요. 아.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왜냐면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거든요. 그 좀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요직이라고 하잖아요. 총무과라든지 뭐 이런 부서에 있으면 조금 승진이 빠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그냥 뭐 어디에 있던 본인이 열심히 하면 빛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보실 때. 맞아요.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도 인사팀이나 요직이죠. 요직이 있어. 분명히 요직이 있고 거기 가면 빨리 승진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 가려면 지금 있는 데서 열심히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 빛이 나야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서 일단 거기에 간다는 거는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갈 수 있다. 그렇죠. 그 티켓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좀 가고 싶어서 이제 인사부서라든지 이런 데 좀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 여기서 가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렇죠. 싶어요. 이렇게.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 있어요. 나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모를 수 있잖아.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일을 잘하고 있어도 그 자리가 좋아서 이제 거기에 있는 건지, 딴 데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거는 판단을 해야 되니까 사실 자기가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맞죠. 5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동장님도 있고 시청에도 있잖아요. 시청에는 보통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동사무소는 동장님이지만 네. 본청에서는 이제 과장님들이죠. 과장님들은 사실은 이제 동사무소하고는 좀 다른 일을 하는 게, 거기 이제 시 전체를 보고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뭐 국비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동사무소보다는 어쨌든 큰 규모의 사업들을 하죠.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동장이, 그러니까 좀 관리하는 동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동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어쨌든 급수는 같지만 좀 어디에 있어야지 조금 더 빛이 나고 이게 좀 있나요? 읍면동 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과장 자리도 마찬가지인데, 빛이 나는 거는 좀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동사무소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자리고, 사실은 동사무소가 주민들하고 엄청 이렇게 좀 스킨십이 많아야 되는 데가 동사무소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동장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본청 과장님들은 특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되게 하거나 주민들이 편하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들의 역할도 무척 중요하고, 뭐 어느 하나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죠. 두 군데 다 사실 다 필요한 역할이고, 그러니까 보통 동장님들은 어떤 일을 보통 하세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사실. 동장님실은 보통 저희가 이제 저기 행정복지센터 가면 따로 있잖아요. 동장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사실 본청의 과장님은 방이 따로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동사무소는 방이 따로 있어. 왜냐? 주민들이 자주 찾아오죠. 손님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따로 여기 있는데, 이제 동장이 하는 일은 아침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선 회의를 해요. 계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오늘 어떤 일을 할지, 직원들이 어제 또 어떤 문제나 이런 건 없었는지 이런 거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몇 분이 찾아오셔요. 오전에. 순서대로 이제 거의 매일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딱 다녀가시면 점심시간이에요. 그럼 점심시간 지나면 오후에 이제 현장에 출장을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와서 또 동양보고라고 알죠? 동양보고. 우리 동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동양보고를 좀 한 4시나 5시쯤에 마무리하면 하루가 가죠. 굉장히 바쁘시네요. 바빠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자생단체가 보통 7개에서 10개 정도가 다 있어요. 자치센터에는. 근데 그 회의가 자주 있어요. 회의도 많고, 그래서 뭐 오늘도 뭐 화상회의 하고 그랬는데,
바쁘죠. 뭐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동장님으로서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뭐 위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뭐 애로사항이나 좀 힘든 점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좀 혼자 계시니까. 소통을 잘하려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좋긴 하죠, 직원들하고. 근데 직원들이 사실은 내가 이제 직원들의 어떻게 생각하면 엄마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세세하게 살피고 살펴서 이렇게 좀 어려운 게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어떤지 이제 계장님들 통해서 듣기는 하는데 좀 직접 내가 더 직원들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죠. 오히려 외부적인 민원보다는 내부적인 직원들의 관리가 조금 더 어렵죠. 어려워. 그렇군요. 급수가 이제 조금씩 높아지면서 예. 좀 늦게 일이 많으셔서 좀 늦게 퇴근하시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동장님들은 좀 덜 하죠, 그런 게. 덜하죠. 과장님들은 좀 과장님들은 늦게 퇴근하시는 분도 많죠. 이제 밑에 직원들 오히려 제가 들었을 때는 밑에 직원들 눈치 보면서 야근을 못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과장님들이 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예전에는 왜 우리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과장님이 안 가면 직원들이 다 안 갔는데 요새는 과장님들이 나 때문에 직원들이 못 갈까봐 이제 눈치 보는 게 조금 있긴 있죠. 근데 눈치라기보단 배려죠. 직원들 못 가면 안 되니까 좀 내가 얼른 가야지. 근데 이제 그 과장님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저녁에 뭐 이렇게 야근을 해요. 직원들이 결제를 한 5시 반에 올려. 그러니까 결제 늦게 올려놓고 내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가버리는 거야 직원들은. 그럼 어떻게 해? 나는 그거 다 봐야지.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약간 좀 불만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5시 전엔 좀 올려줘야지. 나도 빨리 5시 전에 결제를 올려줘야 다 보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좀 약간 이거 5급 전 듣기로는 이제 5급 사무관님들끼리의 이제 메신저 소통이란 이런 게 또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단톡이 있죠. 단톡이 있어요? 단톡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5급이 89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는 속에 있는 말 하나도 못하죠. 공지사항만 하고 사실은 거기는 행직과 과장님이랑 계장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런 소통방이라기보다는 약간 감시방? 업무방? 업무방? 업무방. 그럼 뭐 좀 5급들만의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5급들만의 에피소드라. 왜 그 이제 저희가 보통 공직생활 꽃을 신규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신규교육에 버금가는 교육이 사무관교육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건 맞아요. 근데 올해 코시 때문에 교육을 그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했는데 재밌었고. 그마저도? 네, 그마저도. 그럼 사무관 교육은 보통 기간은 얼마나 돼요? 4주. 4주? 그러니까 원래 6주인데 네. 지금은 코시 때문에 4주. 원래 6주인데 4주. 4주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보통 그 전국에 있는 사무관님들이 다 모이는 모이죠. 거잖아요. 이번에도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모였는데 한 400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했어요. 조금 약간 아쉽겠어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사무관 교육 때 친해지신 분들이 뭐 퇴직하시고도 이렇게 같이 놀러 가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지역마다 이렇게 교육 끝나고도 막 다니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군임이 있어도. 그러면은 이제 동장님 같은 경우는 퇴직이 얼마나? 퇴직이 한 8년 남았어요. 많이 남으셨네요. 그럼 아직 너무 많이 남으셔서 퇴직 후에 뭐 어떤 거를 해보고 싶다 이런. 퇴직 후에는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돼. 나는 학교를 발효공학과를 나왔어요. 발효공학이요? 네, 처음 들어봤죠. 빵 만드는 이런 건가? 빵은 좀 되게 좀 예쁜 거고 된장 만들고 막걸리 만들고. 그런 발효? 발효. 그래서 퇴직하면은 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공 살려서 못했던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 5급 공무원이 되고 싶은 우리 현직에 계신 후배분들한테 뭐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5급 공무원이 되는 건 되게 좋죠. 대신에 되시려면 좀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자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이제 주변에 나를 잘 알리고 좋게 알려주고 일 같은 것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일을 내가 모르면 직원들한테도 뭘 제대로 하라고 좀 부탁을 하거나
또 가르쳐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건 좀 어느 부서에서건 그 일을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누적돼서 나중에 5급이 됐을 때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차 5급 동장님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2편에서는 더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